페트로시넬라. 옛날에 아이를 뵌 파스카도차라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파스카도차는 창밖에 있는 오그레스 소유의 정원을 내다보다가 풍성한 파슬리를 보고 한숨 지었습니다. 파슬리를 먹고 싶은 욕망은 점점 더 커져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지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간 파스카도차는 오그레스가 외출할 때를 기다렸다가 정원으로 내려가 파슬리 한 줌을 걸어 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그레스는 파슬리 소스를 만들려고 정원에 나갔다가 파슬리를 조금 도둑 맞은 것을 알고는 소리쳤습니다. 파슬리를 가져간 놈은 누구든 목을 부러뜨리겠다. 붙잡히기만 해봐라. 이 갈고리에 끼어 도둑질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놈을 본보기 삼아서 자기 것을 먹어야지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줄 테다. 도둑질을 계속하던 파스카도차는 결국 현장에서 오그레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오그레스는 격분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붙잡고야 말았구나. 이 도둑놈, 날강도야. 내 정원에서 저지른 도둑질의 대가를 치러야지. 거리낌 없이 내 소중한 약초를 훔쳐갔으니까 너를 로마로 데려가 속죄하게 만들겠다. 파스카도차는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자신의 식탐을 치우기 위해서 한 짓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꿰매 넘어간 데다 계속해서 파슬리를 먹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가는 혹시 뱃속의 아이가 얼굴에 파슬리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건 아닐지 두려워서 훔쳤다고 말이죠. 그녀는 오그레스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했고 오히려 자기 덕분에 오그레스의 눈에 달의 끼가 나지 않을 테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부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눈에 달의 끼가 나거나 눈이 붓는다는 미신이 있으니까요. 오그레스가 대답했습니다. 실없는 소리로 날 떠볼 생각 마라. 네가 낳게 될 아기가 아들이든 딸이든 무조건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해. 그러지 않으면 넌 죽은 목숨이다. 불행한 파스카도차는 자신이 처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그레스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오그레스는 그녀를 무사히 놓아주었지요. 파스카도차는 출산일에 얼굴이 달덩이 같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가슴이 파슬리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산모는 아기 이름을 페트로시넬라라고 지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란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파스카도차는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오그레스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목에 날마다 지키고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약속을 지키라고 말해라. 아이의 말이 되풀이될수록 이 가련한 엄마는 두려움에 진저리를 쳤고 결국엔 실성한 사람처럼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또 그놈의 약속 얘기를 꺼내거든 데려가세요라고 대답하거라. 그리 영리한 편이 아닌 페트로시넬라는 곧 오그레스를 만났습니다. 그때 또다시 같은 말을 하는 오그레스에게 엄마가 시킨 말을 천진스럽게 내뱉었지요. 그러자 오그레스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는 태양의 말들도 그 음산한 어둠 속에서 풀을 뜯기 저어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마법으로 세운 탑 속에 아이를 가두었습니다. 그 탑에는 문도 계단도 없었고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오그레스는 바로 이 창문을 통해 견습선원이 돛대를 오르내리듯이 페트로시넬라의 기다란 머리카락을 사다리 삼아서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그레스가 탑에서 나가자 페트로시넬라는 그 작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긴 머리털을 햇빛 속에 늘어뜨렸습니다. 이때 한 왕자가 그곳을 지나다가 깃발처럼 날리는 금발을 보고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물결치는 사랑스러운 머리칼 사이로 아름다운 요정의 얼굴을 봤을 때는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그만 온 마음을 빼앗겨 그녀에게 요새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도 하고 명령도 했죠.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정중한 인사와 손키스와 연모의 눈길, 고마움과 제안, 희망과 약속, 선의의 말이 오갔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잘 알게 되었고 달이 별들과 희롱하는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페트로시넬라가 오그레스를 잠들게 한 뒤 연인이 올라올 수 있도록 창밖으로 머리칼을 들이우기로 한 것이지요. 약속 시간이 되자 왕자는 탑의 창문 아래 서 있었고
페트로시넬라는 머리카락을 들이웠습니다. 왕자가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끌어올려요. 창문 안으로 뛰어든 남자는 달콤한 사랑의 파슬리 소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왕자의 말들이 탑 밑으로 달려왔고 왕자는 올라올 때처럼 황금 사다리를 타고 탑을 내려갔습니다. 이런 만남이 한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오그레스의 친구 하나가 두 사람을 목격하고는 오그레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페트로시넬라가 어떤 젊은이와 사랑에 빠졌는데 자기가 볼 때는 좀 더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둘 사이의 만남이 잦고 주변에 모기가 날아다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5월이 되기 전에 도망칠 거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오그레스는 친구의 조언에 고마워하면서 두 사람의 도주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그레스의 친구를 수상쩍게 생각해오던 페트로시넬라가 오그레스와 친구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 마침 오그레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내가 주문을 걸어놓아서 페트로시넬라가 도망친 건 불가능해. 부엌 석가래에 숨겨놓은 도토리를 손에 넣지 않는 한 말이야. 밤이 깊어졌을 때 왕자는 여느 때처럼 창문 아래 와 있었고 페트로시넬라는 머리카락을 들이웠습니다. 왕자가 올라오자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왕자는 석가래를 뒤져 도토리들을 찾아냈고 오그레스가 그녀에게 주술을 걸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는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페트로시넬라와 함께 아래로 내려간 뒤 도시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그레스의 친구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오그레스가 깰 때까지 소리치고 악을 써댔습니다. 페트로시넬라가 도망쳤다는 소리를 전해 들은 오그레스는 연인들이 타고 내려간 사다리를 이용해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야생마처럼 쫓아오는 오그레스를 보고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페트로시넬라가 도토리를 떠올리고는 그중 하나를 땅에 던지니 곧바로 섬뜩한 모습의 커다란 개가 솟구쳐서 무섭게 지저대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무시무시하던지. 개가 집어삼킬 듯이 오그레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악마보다 더 술수에 밝은 오그레스는 주머니에서 빵 한 덩어리를 꺼내 개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개는 꼬리를 내리고 활을 누그러뜨렸죠. 오그레스가 다시 연인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좁혀오는 오그레스를 본 페트로시넬라가 두 번째 도토리를 던졌더니 세상에 이번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꼬리를 힘차게 휘두르고 갈기를 휘날리며 나타난 사자가 오그레스를 금방이라도 먹어치울 듯이 입을 쩍 벌렸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난 오그레스는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던 당나귀의 살가죽을 벗겨내 뒤집어 쓴 채 사자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사자는 오그레스를 당나귀로 착각하고는 잔뜩 겁에 질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까지 넘긴 오그레스는 또다시 연인들을 뒤쫓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오고 하늘로 솟구친 먼지구름이 보이자 두 사람은 또다시 오그레스에게 쫓기게 된 것을 알았지요. 한편 오그레스는 사자가 계속 쫓아온다고 생각해 당나귀의 가죽을 벗지 않고 있었습니다. 페트로시넬라가 세 번째 도토리를 던졌고 이번엔 늑대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늑대는 오그레스가 새로운 방어수단을 취하기도 전에 오그레스를 당나귀로 착각하고 먹어치웠습니다. 그리하여 연인들은 공경에서 벗어나 왕자의 왕국으로 아주 느긋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국에 도착한 뒤 왕의 허락을 받아 결혼했지요. 평화와 기쁨이 뒤따랐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옛말이 틀리지 않았죠. 안전한 항구에서의 행복한 한 시간은 불운한 100년의 시간을 잊게 만든다.